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영양 만점 국어 도시락 은나쌤이에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1강 열심히 우리 시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시의 아름다움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그러기 전에 우리 오늘 신나게 시작하자라는 의미로 심리 테스트 내드렸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계절을 한번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거 고르셨죠? 나는 개인적으로 그냥 여름을 가장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혹시 우리 감독님은 무슨 계절 좋아하시나요? 가을 좋아하신다고 하네요. 다 골랐지? 자, 이제 1번부터 볼게요. 자, 봄을 선택한 당신은요, 밝고 명랑하고 낙천적이래요. 성격 테스트야, 참 얘들아. 자, 항상 사람들의 좋은 점을 가장 먼저 발견해주는 고마운 친구이기도 하죠. 하지만 철없이 밝기만 한 스타일은 아니고요. 사려 깊은 면도 가지고 있어서 아주 좋은 팀플레이예요. 그러니까 함께 협업 같은 거 하면 되게 잘하는 그런 스타일이래요. 여러분들 모둠 이렇게 만들 때 꼭 이런 친구들 골라서 하시면 좋겠고요. 또 주변 사람들이 성공하고 기뻐할 때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하니까 너무 괜찮다. 이런 친구는 꼭 친구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내가 선택한 2번 여름 볼게요. 여름을 선택한 당신은 강렬하고 사회적이고 항상 낙천적이래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는 데다가 매력까지 충분하니 네. 가는 곳마다 파티인 삶을 누리겠군요라고 했는데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또한 동물적인 감각이 있어 당신의 예리한 직감을 많이 신뢰하는 편이래요. 오래 고민하는 것보다 타고난 촉을 믿는 타입인데 요건 좀 맞는 것 같아. 나는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 무조건 그냥 일단 내가 마음 가는 거 선택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 노력하자라는 게 약간 나의 어떤 좌우명 같은 거라서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자, 하지만 당신은 흐름을 따를 뿐, 그리고 그 누구보다 그 흐름을 즐길 줄 아는 매력적인 사람이군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좋네요. 뭐, 그렇게 생각하죠. 뭐, 그지? 자, 그 다음 가을 볼게요. 우리 감독님이 선택하셨는데, 가을을 고른 당신은 사랑과 남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려 깊은 사람이래요. 자, 당신은 직감이 좋은 걸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 상처 주거나 불쾌하게 만드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항상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는 타입이래요. 약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자, 늘 평화로운 상태를 원하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맞는 것 같나요, 감독님? 네,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신뢰가 가는데. 자, 그리고 겨울을 선택한 당신은 감성적이래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는 건 아니고 당신의 애정을 받을 수 있는 건 당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선택받은 몇 명뿐이라고 하네요. 깊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당신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절대 변하지 않는 믿음과 사랑을 쏟는 그런 타입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거나 약간 맞는 것 같다고 우리가 얘기하긴 했지만 내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요. 이 심리 테스트는 그냥 웃자고 하는 거니까 애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어쨌거나 이렇게 오늘 한번 시작해봤는데 사실은 오늘 이 심리 테스트를 내드렸던 이유는 오늘 배울 게 봄과 관련된 시기 때문에 오늘 뭐 계절과 관련된 심리 테스트를 내본 거였는데요. 자, 오늘 포근한 봄이라는 시를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 소단원 1의 학습 목표가 비유와 상징인데 이 포근한 봄은 비유, 알겠지? 비유가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서 그래서 오늘 비밀 레시피로는요 이렇게 비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비유의 종류도 공부하고요. 그런 다음에 포근한 봄이라는 시의 비유적인 표현들과 함께 내용 정리 이렇게 한번 하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빨리 도시락의 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우리는요, 교재는 28페이지 펴시고요. 오늘은 일단 바탕다지기로 비유라는 걸 좀 알아야 되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살짝 언급만 하고 말았었는데요. 자, 비유에 대해서 오늘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비유라는 건요, 표현하려고 하는 대상을, 요거 우리 원관념이라고 했었죠? 그와 비슷한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비유라고 했는데 빗대다라는 뜻 자체가요. 곧장, 곧바로 말하는 게 아니라 삥 둘러서 말하는 걸 의미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원관념, 그냥 표현하려는 대상, 원관념을 그냥 그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와 비슷한 다른 대상,
보조관념에 빗대어서 말하는 건데요. 여기 밑에 쟁반같이 둥근 달이라는 표현 있잖아. 여기 보시면 쟁반, 그러니까 내가 표현하고 싶은 원관념은 뭐니? 바로 달이죠. 그냥 달이 둥글다라고 곧바로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끌어들여서 자 비슷한 쟁반인 보조관념을 끌어들여서 삥 둘러서 쟁반같이 둥글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비유입니다. 알겠죠? 자 근데 이렇게 비유를 사용하게 되면요. 직접 설명하는 것보다 즉 달이 둥글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쟁반같이 둥글다 그러면 이 쟁반의 이미지까지 함께 합쳐지면서 뭔가 좀 새롭고 참신하고 좀 더 생생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훨씬 더 대상을 인상 깊고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내 마음은 호수요 이거 기억나니? 이것도 어때? 그냥 내 마음이 깊고 넓어 라고 얘기하면 너무 재미없잖아. 근데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얘기하니까 훨씬 더 새롭다라는 느낌도 들고 훨씬 더 인상적이죠. 자,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비유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비유의 종류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비유의 종류는 정말 수시로 막 나오는 거라서 우리 친구들이 머릿속에 좀 잘 저장을 해두시면 좋은데요. 첫 번째가 직유법이에요. 우리 직유법은요. 너무 자주 나와.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해 두시는데 일단 뭐뭐같이 뭐뭐처럼 뭐뭐인 듯이 이런 연결어로 직접 연결, 직접 비유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라고 할 때 자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건 뭐니? 이 꽃이야 꽃. 이 꽃을 보고 꽃이 너무 뭔가 포근하고 나를 감싸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누가 떠올라? 누님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보조관념, 즉 내 누님을 끌어들여서 이 꽃이 너무너무 포근하고 뭔가 포용력 있고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자 뭐뭐같이 뭐뭐처럼 뭐뭐인 듯이라는 표현을 넣어서 이렇게 직유법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은유법은요. 연결어가 없어. 아까처럼 뭐뭐같이 뭐뭐 뭐 이런 말이 없이 그냥 A는 B다. 즉 원관념은 보조관념이다 라는 식으로 그냥 암시적으로 연결하는 건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내 마음은 호수요. 즉 내 마음이 어떻다? 호수다, 넓고 깊다라는 표현을 그냥 이렇게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연결 없이 그냥 딱 하고 해버리니까 훨씬 더 좀 왜 그렇지? 라고 이렇게 느낌이 오겠죠? 자 이번에는요. 의인법 요거 의인법 할 때 이 의자가 흉내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닌데 사람을 흉내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아닌 걸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걸로써 빨래들이 춤을 춘대요. 빨래들이 사람이 아닌데 춤을 춘다라고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죠. 이걸 우리가 의인법이라고 하고요. 다음에 우리는 화류법을 공부할 건데요. 의인법과 화류법은 우리 친구들이 약간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 화류법 할 때 이 활자가 살활자, 살아있다, 리브인가? 어쨌든 네 살아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 살아있지 않은 걸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게 바로 화류법이에요. 아까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걸 사람인 것처럼 표현했잖아. 여기는 살아있지 않은 걸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인데 일단 돼지 땅이지 땅. 꿈틀거린대요. 그냥 돼지는 가만히 있는 살아있지 않은 건데 마치 꿈틀거린다고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이죠. 근데 약간 헷갈리지 않니? 의인법이랑 화류법이랑? 그치? 실제로 많이 헷갈린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의인법도 생각해보면 선생님 빨래들이 춤을 춘다. 살아있지 않은 거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어.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의인법이 화류법에 포함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굳이 의인법을 따로 뺀 이유는 뭐냐면 우리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들이 있잖아요. 그걸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의인법을 따로 뺐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친구들이 여기 있는 이 표현 있잖아. 이런 꿈틀거린다. 이 꿈틀거린다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니 아니면 사람이 아닌 다른 어떤 동물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니? 동물들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럴 때는 화류법. 근데 아까처럼 자 춤을 춘다처럼 춤을 추는 건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의인법.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대유법 보도록 할게요. 대유법은 대표해서 비유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해서 비유한다. 그래서 표현 대상의 전체를 그냥 아주 일부로 나타내는 걸 말해요. 자, 얘부터 한번 볼게요.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라고 할 때 빵!
그치. 우리 빵만으로는 살 수 없지. 우리 물도 먹어야 되고, 탕수육도 먹어야 되고, 피자도 먹어야 되고, 이게 아니지. 그치. 여기서 말하는 건 뭘까?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게, 사람은 먹을거리, 그치? 먹을거리만으로는 살 수 없다. 즉, 우리 물로 있잖아. 우리 먹을 것만 있으면요. 죽지 않고 살 수는 있을 거야. 하지만 인간다운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좋은 집도 필요하고 좋은 직장도 필요하고 예쁜 옷도 필요하고 뭐 우리에게 자유도 줘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에게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빵만으로 살 수 없어. 우리에게 뭔가 자유를 달라, 권리를 달라 뭐 이렇게 할 때 쓰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자, 먹을거리라고 하는 이 전체 안에 엄청나게 많은 거, 빵도 있겠고, 뭐, 밥도 있겠고, 탕수육도 있겠고, 뭐 등등 많이 있잖아. 우리 먹을거리가 엄청 많이 있잖아요. 이 전체를, 요 빵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부분이 이 전체를 대표하게 만드는 거, 요게 대유법이라고요. 알겠지? 그래서 우리 이 대유법도 은근 많이 쓰이니까요. 대유법이 부분으로 전체를 대표하게 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 바탕 다지기는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표현하려고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나타내는 거 뭐라고? 비유. 그치? 답은 비유가 되겠고요. 자, 요것만 풀면 되는구나. 우리 다음 시간에 2, 3번은 다음 시간에 상징 공부할 건데요. 그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일단 우리는 잠깐만 쉬었다가요. 오늘의 내용 포근한 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 친구들 그럼 이제 우리는요, 29페이지 요거 포근한 봄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이거 시기 때문에, 자, 시는 운율이 있는 글이지, 운율을 한번 파악해 볼게요. 근데 운율은 어떻게? 네, 운율은 반복을 통해서 형성되죠. 그래서 쫙 스캔하게 가면서 뭐가 반복되는지 한번 찾아보면요. 이렇게 눈, 그리고 봄눈, 뭐 이런 식으로 단어들이 반복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게 다 끝이 이렇게 명사형으로 시행, 이 끝들이 끝나고 있습니다. 근데 명사라는 말 우리 아직 물론 안 배웠는데요. 명사라는 건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거야.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글은요. 뭐뭐 한다. 좀처럼 다로 끝나는 말. 달린다, 먹는다, 아름답다 이런 식으로 다로 끝나거든요. 대부분. 그치? 다나 뭐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그런 말들, 서술하는 말들로 끝나게 되는데 여기는 오히려 그냥 이렇게 이름들로 끝나는 거죠. 봄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히려 시적 여운이라는 게 다 읽고 나서도 남아있는 감정을 말해요. 그래서 더 원래는 다 뭐뭐 다로 끝나야 되는데 그냥 명사로 끝나버리니까 뭔가 더 나와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에서 이렇게 남아있는 감정, 여운이 생긴다라는 거랑 또 여기 보시면 담장 위에 나무 위에 마당 위에 쌓이는 봄눈 이래가지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문장 구조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된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 알아두시는데 이게 우리 오늘의 포인트는 비유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운율을 파악하는 거구나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1년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이 내린다. 눈이 내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 눈은 언제 내리니? 겨울에 내리죠. 그런데 봄이라서 봄에 내리는 눈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대요? 포근하대요. 그래서 이 시의 제목이 포근한 눈인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일단 눈이라는 게 여기서 시적 대상, 즉 이걸 가지고 봄에 내리는 이 봄눈에 대해서 우리 계속 시에서 얘기할 건데요. 자, 봄이라서 이 눈이 더 포근해. 근데 그냥 봄눈이 포근하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무엇을? 봄빛을 끌고 들어와서 얘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즉 직유법이 쓰였어요. 뭐뭐처럼이니까 일단 이 봄눈이 원관념이고요. 봄빛 보조관념에다가 빗대고 있구나라는 거. 일단 우리가 겨울에 막 꽁꽁 이렇게 있다가 봄이 되면 이 봄의 햇살들이 굉장히 따사롭고 포근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봄빛을 가져다가 봄눈에 빗대게 한 거죠. 그치? 자, 그리고 이 포근하다라는 감각은요, 우리 눈으로 보니까 포근하네가 아니라 어때? 느껴야 되는 거지? 촉각적 심상이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담장 위에 쌓이는 봄눈, 나무 위에 쌓이는 봄눈, 마당 위에 쌓이는 봄눈 다 어떻다?
포근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마루에서 졸다가 깬 눈을 하고 앉은 새끼 고양이. 그러니까 고양이가 원래 눈을 동그랗게 뜨잖아요. 동그랗게 뜨는 게 아니라 이제 잠에서 깨가지고 약간 이렇게 뭐 흐리멍텅하게 뜬 눈에도 눈 속에도 봄눈이 내리고 있대요. 근데 왜 우리 이렇게 눈동자 이렇게 보면 까만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리잖아. 그러니까 봄눈 내리는 게 이렇게 눈동자에도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긴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새끼 고양이의 눈, 이거는 얘들아 이 눈이지, 이 눈. 그치? 사람의 신체 일부. 근데 여기 있는 이 봄눈은 하늘에서 내리는 눈, 스노우잖아요. 근데 말은 똑같네요. 그쵸? 자, 이런 걸 우리가 동음이어라고 합니다. 즉, 소리는 똑같은데, 눈은 똑같은데, 이의 다른 뜻을 지니고 있는 말, 이런 걸 우리가 동음이어라고 하는데요. 동음이어 되게 많잖아. 예를 들어서, 배 같은 경우도 사람의 배랑, 그치? 우리가 타고 다니는 배도 있고요. 그리고 과일도 있죠. 어때? 다 소리는 같지만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동음이어라고 하는데요. 일부러 여기서도 이런 동음이어를 사용해서 재미있게 표현하는 거고, 잠깐 여기서 꿀팁. 이 눈이 소리가 똑같은 것 같지만 살짝 조금 다르다? 뭐가 다르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요, 길게 발음해야 돼요. 눈에 눈이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이 눈은 짧게,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길게. 알겠지? 그냥 알려드린 거예요. 알겠죠? 어쨌거나 자, 새끼 고양이의 눈에도 이렇게 봄눈이 내린대요.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감았다 떴다. 맞아. 우리 이렇게 잠에서 막 깨어나면은 바로 눈 똑바로 뜨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러잖아. 그래서 감았다 떴다 하는 이런 새끼 고양이의 눈처럼, 일단 처럼 나왔으니까 직유법이네요. 자, 보드라운 봄, 봄하늘의 봄눈, 이렇게 얘기했는데, 즉 보드라운 건 봄도 보드랍고 봄하늘도 보드랍고 이 봄하늘에 있는 봄눈도 보드라운 거죠. 결국은 자, 봄눈을 새끼 고양이의 눈에 빗대어서 그만큼 봄눈이 어떻다? 보드랍다 라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에는 이렇게 비유가 두 가지가 들어갔어요. 알겠지? 이 봄눈을 아까 봄빛에다가 표현해서 포근함을 나타냈고요. 여기서는 봄눈을 새끼 고양이의 눈에 빗대어서 보드랍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보드랍다라는 것도 역시나 어때요? 보드랍다, 촉각적 심상이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이 시를 읽고 떠오르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네. 봄하늘에서, 겨울이 아니야. 봄하늘에서 눈이 내리는 모습이 떠오르고요. 새끼 고양이가 봄에 내리는 눈을 그저 보고 있는 모습도 떠오르고요. 담장 위, 나무 위, 마당 위에 쌓이는 모습도 떠오르고요. 그런데 새끼 고양이가 눈 위에서 보드랍게 움직인다고요? 아니야. 그치? 그냥 새끼 고양이의 눈이 보드랍다는 거지 보드랍게 움직인다는 게 아니잖아. 그치? 답은 4번이고요. 새끼 고양이가 졸다가 깬 눈을 하고 마루 위에 앉아있는 모습, 이것도 맞네요. 자, 기억에 쓰인 표현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거. 자, 기억은 봄빛처럼인데요. 일단 뭐야? 비유고요. 비유 중에서도 뭐 직유법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신선한 느낌을 준다. 맞아요. 비유를 사용하게 되면 신선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대상을 사람처럼 나타낸다 라고 했는데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나타내는 걸 우리가 직유가 아니라 의인법이라고 배웠죠? 답은 2번이네요. 자, 그리고 맞아요. 신선한 느낌, 원관념을 생생하게 표현하고요. 표현하려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나타내는 거, 이게 비유지? 그치? 그리고 표현하려는 대상과 빗대는 대상 사이에 맞아요. 유사성이 있어야 돼. 우리 계속 얘기하지만 원관념, 즉 표현하려고 하는 대상을 그와 비슷한 대상에 빗댄다고 했어요. 그치? 유사성이 있어야 돼요. 요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이 시에 사용된 비유적 표현을 이렇게 정리했대요. A와 B에 들어갈 시어를 1년과 사연에서 찾아 써라라고 했는데, 아하, 느낌이 오죠, 이거. 자, 여기 보면 1년에서 봄빛처럼 포근한 눈이라고 했으니까 공통점은 포근한 거죠. 그치? 그리고 사연, 마지막 년 보시면 새끼 고양이의 눈처럼 보드라운 눈, 봄하늘, 봄눈 그랬으니까 자, 봄눈을 새끼 고양이의 눈에 빗댔는데 어떻다? 보드랍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까지 다 풀어봤네요. 우리 비밀 레시피로 넘어가서요. 오늘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 친구들 다 이제 준비되셨죠? 비밀 레시피 빨리 꺼내 놓으시고요. 우리는 이제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비유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비유는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대상을 그와 비슷한 다른 대상에 어떻게 빗대어 표현하는 거다라고 했었는데요. 이렇게 비유를 사용하게 되면 직접 설명하는 것보다 참신하고 생생한 느낌을 줄 수 있고요. 대상을 인상 깊고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 네 가지 키워드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비유의 종류 기억나시죠? 자, 뭐뭐같이 뭐뭐처럼 뭐뭐인 듯이 직유법. 뭐뭐는 뭐뭐다. 은유법. 사람이 아닌 걸 사람인 것처럼 의인법. 살아있지 않은 걸, 아이고, 뭐 잘못 들어갔네. 살아있지 않은 걸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 화류법. 자, 그리고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의 일부나 속성을 통해 그 대상 전체를 나타내는 거. 대표해서 비유한다. 대유법. 이렇게 공부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 오늘 포근한 봄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포근한 봄에는 비유적인 표현이 2개 들어가 있었는데요. 봄빛처럼 포근한 눈, 뭐뭐처럼이란 표현 들어갔으니까 직유법. 자, 봄눈을 봄빛에 빗대고 있는데요. 자, 봄에 내리는 눈의 포근한 느낌을 어떻게 생생하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이 효과까지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도 보면 새끼 고양이의 눈처럼 보드라운이라고 했어요. 일단 뭐뭐처럼 들어갔으니까 역시나 직유법이고요. 봄눈을 새끼 고양이의 눈에다가 빗대고 있는데 이 봄눈의 어떤 거 보드라운 느낌은 구체적이고 참신하게 표현했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시험에 나온다면 반드시 나올 만한 아이들이고요. 자, 그래서 자유시 서정시였고요. 시의 분위기는 포근하고 평화롭고 부드럽고 아름답고 따뜻했다. 그리고 주제는 포근하고 부드럽게 눈이 내리는 언제? 봄날의 아름다운 풍경을 노래하고 있고요. 따스한 봄에 내리는 눈에 포근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아주 비유적으로 표현했고요. 맞아, 감각적인 심상들을 통해서 좀 더 생생하게. 그리고 소리는 같지만 뜻은 다른 낱말 동음이어를 활용해서 네, 역시나 재미있게 표현했던 거 기억나죠?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비유와 상징 중에서 상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 거예요. 요거는 상징과 좀 관련되어 있는 어휘 퀴즈인데 이걸 알아야 상징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서 어떤 사물이 직접 경험하거나 지각할 수 있는 일정한 형태나 성질을 갖추고 있지 않은 걸 뭐라고 하는지 구체적, 추상적, 관념적 중에 하나만 찍어서 네,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상징 열심히 또 공부해봐요. 수고했어요.